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십상 비거 상호 작용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비겁을 생한다. 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비겁이 식상을 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관성이 비겁을 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비겁이 재성을 극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근데 이게 비겁이 강하게 그 재성을 극하는지 약하게 극하는지 아니면 인성이 비겁을 강하게 생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른 건데, 일단은 이 생이라는 개념을 낳고 기르고 만들고 성장 발전시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인성은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낳고 기르고 만들고 성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발전을 시키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비겁은 식상을 낳고 기르고 만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겁은 재성을 극한다. 그러면은 이 재성을 제어하려고 한다. 컨트롤하려고 한다. 때로는 다듬으려고 한다. 다루고 관리하려고 한다. 이 재성을. 근데 심할 경우에 이건 파괴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관성도 역시 여기 비겁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다듬고 다루려고 하고 관리해서 지배를 하려고 해요. 이 비겁을 관성이. 그런데 심할 경우에 역시나 비겁을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이 인성이 비겁을 생할 때 현상이랑, 그 다음에 관성이 비겁을 극할 때 현상, 그 다음에 비겁이 재성을 극할 때 현상, 비겁이 식상을 생할 때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 도표랑 똑같은데, 지금 이 구조를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좀 달라 보이죠? 십성을 사주에 이제 한 50% 정도로 중점을 두고 사주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십성이 이 사주 내에 뭐 비견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상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십성, 그러니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정인 편인, 이 10가지로만 사주를 푸는 도구로서 이 50%에 해당이 돼요. 전체 기타 신살, 12신살, 12운성, 뭐 형충해합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는데,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 십성이 사주풀이를 하는데 가장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십성의 근거 하에서 기타 신살도 집어넣고요, 형충해합도 집어넣고, 12신살도 집어넣고, 12운성도 집어넣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십성의 생하고 극하고 이 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나머지 뭐 기타 신살이라든지 12운성이라든지 형충해합, 형 맞았다든지 촉 맞은다든지 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12신살 또는 기타 신살을 공망이나 원진이 걸렸다거나 천을기인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십성의 근거에서 이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십성 공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에 불과하고도 한 50% 정도만 참고를 하는 거예요. 사주 풀이를 할 때, 이거를 풀이를 할 때.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래요. 심리적인 거 파악할 때도 한 50%만 참고, 직업이나 성격, 이런 이성운, 궁합 뭐 이런 걸 다 볼 때도 한 50% 정도만 참고를 하면 돼요. 50% 정도만. 나머지는 음양도 많이 봐야 되고, 음양을 사실 많이 봐야 돼요. 음양을 가장 봐야 돼요. 음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양이. 하지만 모든 베이스가 이 십성에서 출발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성 각자에 대해서 기능을 알았잖아요. 이 식신이라는 거는 이제 내 손발, 이 혓바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 아랫사람 또는 내가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 때 활용 도구, 시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했고,
여기 비겁은 내 몸, 주변 사람, 인간관계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인성은 지식, 그리고 문서 형태, 아이디어, 저작권, 지식자산권 이런 걸 의미한다고 했고, 관성은 직장이랑 남편 등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재성은 뭐 돈, 현금, 활동 무대,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여자, 뭐 이런 것 뜻하고, 뭐 아빠도 되죠, 남녀모두. 그리고 관성은 고객, 손님 이런 것도 된다고 했고, 인기 이런 것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지금 오늘 하는 게 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오늘 한 게 잘 이해가 되겠죠. 일단은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인성이 비겁을 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비겁을 생한다는 거는 일단은 이 인성이라는 게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죠. 엄마가 나를 낳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준다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에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보살핌을 받는다든지 이쁨을 받는다든지 인덕이 따른다든지를 좀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비겁, 나의 세력, 그러니까 내 몸이 되죠. 비겁은 내 몸이 되잖아요. 몸에게, 내 육체, 정신, 몸에게 이 인성이 생해준다 하는 거는, 이 인성은 엄마도 되지만 지식도 되잖아요. 지식, 공부, 그 다음에 그 자격증. 그래서 이게 나에게 정신적으로 뭔가의 그 지식적인 양식을 내 머리에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라고 했잖아요. 인성이랑 관성이랑 인풋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그 주입이 되는 거. 내 몸뚱어리는 그 바디고, 이 식신이랑 재성은 내 몸에서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뭔가 계속 들어오는 건데, 그게 그 지식이랑 공부랑 이 자격증,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런 자격증이나 기술증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내한테 주입을 하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게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 이게 그 도덕성이 생겨요. 도덕성이 생겨. 뭔가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없다는 거는 그 한마디로 그냥 무식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고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지식이나 이런 공부, 자격증,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이나 좀 막 나갈 수 있고 이런 게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겁은 내 몸이 돼요. 내 몸, 바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인성으로 뭔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장 몸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몸에다 저장을 하는 비겁이 이제 식상을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은 혓바닥이 되고 이 손발이 되는데, 이 비겁이 이 배운 거, 인성으로 집어 넣은 거를 이제 이 혓바닥이랑 이 손발로 내가 그 활용하고 써먹고 이 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먹고 싸고 이 개념이에요. 먹고 싸고. 그러니까 지식을 먹고 지식을 다시 내보내고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비겁이 사준에 이렇게 비겁이 이렇게 많아버린다. 비견이죠. 일단은 일간은 비견이니까 비견, 그 다음에 비견, 그 정인 집어넣을게요. 정인.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뭐 대충 놔두고, 여기 정인이 있으면 이 지식을 이 20대 초반,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주입이 되는 거잖아요. 인성이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월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활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거를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좀 한다. 근데 이 식신도 있다. 그러면은 식신상관도 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턴다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털거나 행동을 한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을 습득해서 말을 한다는 거는 교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교육. 그래서 이렇게 정인이 이 월에 있고 이 연간이나 연지에 있으면 공부도 하고 말도 하는 사람이 되니까 교육자로 이렇게 가요. 교육자.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돼 있으면 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이제 극한다, 다루고 관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어딘가에 집어 넣어놓고 소속시켜 놓고 다루고 관리를 하는 그런 성분. 그래서 직장, 일하는 곳, 회사 또는 국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정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해 들어가 있을 그런 그 직장 또는 국가 기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뭐 교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교육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은 지식도 습득하고 내가 들어가 있을 그런 국가 기관이나 직장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또 말도 이렇게 털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교육자, 교사 또는 상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겁이 강해버리면 내 육체적인 능력도 강하다,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이 혓바닥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몸도 튼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자가 이게 비겁이 강해버리면 약간 체육 쪽으로 많이 가요. 체육이나 체육 스포츠로도 많이 가죠. 체육 스포츠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인성이 없고 또 비겁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식을 좀 습득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걸로 가는 거죠. 그 예체능으로 가는 거예요. 체육이나 운동으로 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이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예능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연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나에게 소속하는, 나를 극하고 제어하는 게 없잖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를 극하고 제어하는 게 없잖아요. 나를 극하고 제어하고 이 컨트롤하고 다듬으려고 하고 어디 그 소속되어 있는 거나 또 이게 법과 질서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또 가둬놓으려고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내가 어딘가에 제어를 안 받으면 이게 너무 프리해지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체적인 능력, 비겁이 많다는 건 육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파이팅 하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세다. 그러니까 그 운동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내 그 손발이 있고 혓바닥도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조직 생활을 안 하겠다로 가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안 하고 내가 그냥 강하게 내 생각을 표출하고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나는 어딘가에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한다, 이런 쪽으로 성격이 나오게 돼요. 강하게 내 몸을 쓰고 내 손발을 싸서 먹고 사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예체능으로 많이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성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하고 지 멋대로고 컨트롤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식상의 그 상호 작용관계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식상의 관성을 극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은 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은 비겁의 상호 작용관계니까 이 비겁에 대해서만 할게요. 예, 그래서 이 비겁이 강하면은 더욱더 강하게 이 생을 하려고 해요. 계속 이 비겁이 그러니까 이 비겁의 목표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재성을 극하려고 하는 거랑 이 식상을 생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 비겁이 어떤 내 육체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식상만 있으면 이 식상을 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식상도 있고 재성도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식상만 있으면은 뭔가를 내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이 혓바닥을 트니까 그 예체능 쪽으로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뭔가를 내 손발을 써가지고 생산해내는 능력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낳고 만들고 기르고 성장 이렇게 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식상의 행위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요식업이나 생산업, 제조업, 그 다음에 어떤 축산업이나 목축업 이런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키우고 기르는. 그리고 교육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말을 많이 터네요. 그 다음에 복지로도 가요. 복지도 뭔가의 사람을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이 손발을 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식상도 보고 재성도 본다. 그러면은 이 식상은 뭔가 만들어내는 행위자,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건데, 이 재성 같은 경우는 그 내 활동 무대를 뜻하는 거죠. 활동 무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잖아요. 영역. 재성은 영역, 영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토. 그리고 돈, 현금 이런 거, 현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이게 생산해서 유통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도 나는 좀 하고, 이 생도 좀 하고, 이 생이라는 개념을 좀 하고, 이 극도 한다. 제어하고 다듬고 관리도 하려고 한다. 이 재성이라는, 그러니까 시장도 쓰고 생산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고 둘 다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직업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비겁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비겁이 너무 많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비겁의 세력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 동료, 형제, 내 주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생산행위를 한다. 뭔가를 만들어낸다. 뭔가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만들어내는 그 능률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생산업이나 요식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영업적인 일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회장이 많아요. 회장이 많아요. 회장급. 이런 급으로 크게 그런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생산을 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생기면은 이거를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런 사주에서 부자가 되는 형태로 가는데, 그게 반대로 이게 극을 한다잖아요. 극을 한다. 그러면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다루려고 하는 그런 야망 욕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이 식신이 없는데 재성만 보러 가면 이 뭔가를 만들고 키우고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뭔가를 정복하고 뺏으려고 하고 탐하고 탐욕심 이런 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재성이라고 하는 이 현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이 비견 겁재들이 친구, 동료가 아니라 도둑놈, 깡패가 돼요. 깡패.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재성, 이 현금을 극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극하려고 맨날 이 현금만 탐내는 거죠,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재성이 이 일이라는 식신이라는 일을 안 하고 이제 이미 현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계속 이제 탈취해 가려고 하는 형태로 보니까,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도둑놈 심보가 강해지는 거죠. 여기에 인성까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도둑놈 심보가 강해.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사기꾼,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저기 영업 쪽으로도 많이 가요. 영업, 그 다음에 다단계 이런 걸로도 많이 가고, 하여튼 좀 질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인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이제 무조건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도덕심이나 정 이런 거 없이 계산기만 두드는 사람, 계산기. 그러니까 이 재성은 계산기인데, 이 비견 겁재가 많다는 거는 내 육체적인 능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능력이 강하다는 거니까 이 뭔가를 정복하고 내가 가지고 뺏고 이런 능력이 강해지거든. 비견 겁재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은 얘네들이 같이 다 먹고 살려면은 뭔가를 좀 많이 뺏어오고 많이 가져야 돼야지 얘네들이 다 갈라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 비견 하나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이 재성에 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이런 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치 욕구가 강하고요, 투기적인 심리가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재성을 정복하고 가지고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성은 돈뿐이 아니라 여자도 되잖아요. 여자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자기가 관리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정복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겁이 많으면은 나만 이 재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남자 애들도 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 항상 그 여자를 놓고 경쟁 구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 관련해서도 뺏고 뺏기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 돈에 관련해서도 항상 뺏고 뺏기는 관계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람 같은 경우는 인생 초반에는 이제 사기를 좀 많이 당하고요. 인생 중후반에 들어가서는 그 사기친 걸 자기가 습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형태로 많이 가게 돼요. 이거를 구조를 잘 습득을 해놓으면은 사주풀이를 하는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렵나요? 어려우면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요. 비겁이 많을 때 이 생을 한다는 거는, 비겁이 생을 한다는 거는,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고 제조하고 키우고 기르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는 거는, 이게 투기적으로 많이 가니까 이게 재성이 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재성을 만났는데 식상이 없다. 그러면은 생산하고 만들고 제조하고 이런 거 잘 안 돼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유통으로 넘어가요. 유통이나 재무로 넘어가요. 재무 아니면 유통으로 가요. 유통, 상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업.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재성이에요. 그리고 식상은 만드는 행위고, 이게 그 동물이 됐든 제품이 됐든 어떤 물질을, 이 식상은 만드는 행위고요. 이 재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재성만 바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 상업으로 가고 유통업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 회계, 금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재성을 바로 보니까 노름, 도박 이런 쪽으로 많이 가버리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날려먹는 사람이냐는 이 비견이 많은데 재성이 하나 있는 사람, 그러면 5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명에서 일을 졸라게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 300만원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만원을 이 비견 겁재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돈이. 그러니까 이게 거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재성을 쓰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나가면. 근데 이 상업을 안 쓰고 비견 겁재 그런 능력인 이런 체육 관련이나 운동 관련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비견 겁재가 많은데 재성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유통업, 상업, 재무 관련 일을 하면은 많이 불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대운에 따라 조금 바뀌어질 수 있어요. 비견이 재성을 바로 보는데, 부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겁나 강해요. 편재. 아까와 다르게 지금 2명이 일을 하잖아요. 2명이 일을 하는데 지금 300만원 하나, 300만원 하나, 300만원 하나, 300만원이 되니까 이게 1200만원이 되잖아요. 이거를 1200을 나눠 반 땅을 하면 6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300만원 나눠 먹으면 뭐 60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큰 사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의 개수보다 재성의 개수가 많으면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유통, 그런 투자, 금융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 상업으로 간다든지, 유통업으로 간다든지, 무역업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뭔가 계속 흑자예요. 흑자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비견이 많은데 재성 하나밖에 없는 구조 같은 경우는 돈을 굴리기만 하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돈을 굴리기만 하면 손실.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유통업이나 무역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마진을 남겨놓는 이런 갭 투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착살이 나는 거죠. 재성을 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뭐 인성을 쓰면서 살아간다든지, 식상을 쓰면서 살아간다든지, 비견이 많은 사람들, 비견이 재성보다 숫자가 더 많으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비견은 항상 이 극을 해가지고 재성을 파괴를 하려고 한다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이 비겁을 생해주는 현상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비겁을 더욱더 크게, 많게, 높게 쌓아 올리려고 하는 현상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성은, 이 비겁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강하게, 생하게. 엄마가 더욱더 나를
이렇게 먹이고 키우고 하는 행위를 더욱더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크고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많아지면 비겁이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관성 같은 경우는요, 일간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 많은 구조 같은 경우는 또 관성과의 비겁 관계를 보면은 비견이 있고 관인이 있어요. 정관. 근데 정관이나 편관의 그런 구분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운 걸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성, 편관, 정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관성이라는 세력이 나를 계속 억압하고 컨트롤하고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관성에게 내가 지배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식상 재성만 만나면 내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관성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한 사람은 내가 국가나 저기 기업이나 어떤 조직의 그런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 관성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기업, 직장, 조직 이런 게 이제 세력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성이 강한데 비겁도 이렇게 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 이런 쪽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내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주도력, 운동 능력, 활동 능력 이런 게 다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그 관성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관성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에게 비견이 제어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성은 규칙이잖아요. 규칙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럼 법에 둘러싸여 있는 법.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관성이 사준에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이 그 사업으로 가지 않고요. 직장 생활해요. 직장이나 그런 공직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이 강한 사람은 그 일이 싫고 직장이 싫고 회사가 싫지만은 이 관성적인 제어를 살아가는 게 가장 인생에 잘 맞고 잘 풀리고 그걸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에너지 자체가 나는 제어받으면서 살아가게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그 없는 이 식상적인 생각이랑 재성적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나에게 그 가끔가다 나를 뒤지게 일만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나에게 이게 제어를 해주고 컨트롤해주고 나를 다듬어주면서 관리를 해주니까 내가 어딘가에 그 직장이나 조직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관성이.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내가 어디 국가나 조직에나 그 룰과 툴이 있는 그런 조직이나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비겁이 관성이한테 제어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이게 그 뭔가 이게 법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법. 그리고 이게 그 나의 그 명함 이런 게 뜻하는 명함 이런 거. 명함. 그러니까 직장 명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의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명함, 브랜드, 가치성, 자존심, 체면 이런 걸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 체면이랑 자존심이 드럽게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난데 이 인성이 있으면 내가 그 지식적인 그런 공부나 자격증 이런 게 좀 부족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 나머지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걸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겁, 내 엔진, 내 능력이 없는데 이 관성이 너무 그걸 해버리면 내가 쭈구리가 돼요. 왜냐면은 나의 그런 자립 독립심이 없어지는 거. 비겁은 자립 독립심, 투쟁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겁이 사준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관성이 너무 많아버리면 나를
계속 관리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나 조직에 계속 제어를 너무 심하게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쭈구리로 살아가는 거죠. 쭈구리. 그래서 그런 해로움이 있는데 이제 역으로 이 관성이 없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관성이 없으면 나를 컨트롤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뭔가의 그런 법과 질서에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룰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고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조직의 터치나 간섭이나 참견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성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재성이 이제 없어버리면은 이제 비겁이 이제 강할 때는 이제 식상을 강하게 생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재성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 활동 무대, 내가 지배하고 다루고 이런 시장성 논리가 없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이제 식상이 많아버리면 식상 내가 생산하고 만들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말하고 떠들고 이런 행위로 가려고 하고, 이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어버리면 이 관성적인 삶을 살아가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관성과 인성.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준에 이걸 딱 반 나눠가지고 이 관성이랑 인성만 사준에 있는 사람은 직장명이다. 직장명이다. 그리고 이 식상 재성이 있으면 프리랜서 또는 또는 상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이랑 재성이랑 있는 사람은 내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성의 제어를 안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내 말을 하고 내 할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내 손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다가 식신생제고요. 내가 열심히 어딘가에 그런 자격이나 공부나 학업을 취득해가지고 이 직장, 국가나 기업에 들어가면 살아가겠다가 그러니까 관인소통의 삶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준에 이게 없어버리면 이쪽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이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 관계가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겁에 대해서 하는데, 이 비겁 기준으로 하는데 식상 기준으로도 할 거고 재성 기준으로도 할 거고 관성 기준으로도 할 거고 인성 기준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비견이 너무 약하면 내 몸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몸. 그런 정신,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하다는 거는 통아저씨라는 얘기거든요. 통아저씨. 그리고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 강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동석이 되는 거죠. 비견이나 겁재가 없거나 약하다 그러면 통아저씨가 되는 거고요. 강하다 그러면 마동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극을 받아도 이 마동석 같은 경우는 잘 버티잖아요. 잘 버티니까 이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쳐도 잘 버티고 이겨내면서 직장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높게 성공할 수가 있게 되고, 관성의 제어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 식신을 생할 때도 이 통아저씨보다는 마동석이 훨씬 더 뭔가를 만들어내고 일을 하고 키우고 생산을 할 때 훨씬 더 일을 더 열심히 잘 하겠죠. 그리고 체력적인 면도 좋으니까 말을 할 때도 더 장시간 많이 할 수 있고, 이 삽질 노가다를 띄어도 이 마동석이 훨씬 더 잘하겠죠. 통아저씨는 몇 번 하다가 쓰러지겠죠. 아파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가 강하다는 거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지구력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비견 겁재가 많을 때는. 근데 없을 때는 그게 떨어진다, 약하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견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약할 때와 강할 때를 이렇게 생각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아저씨다. 이게 바로 이 신약이고요. 통아저씨는 이 마동석은 신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마동석 같은 사람이 이 관성의 제어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이 식상을 많이 생하든지 이 관성을 강하게 생하든지 하니까 이게 어떤 식상이 없고 재성만 봐버리면 이게 깡패나 어떤 잘 풀리면 이제 아까 좋은 조건이면 이제 그런 좋은 조건으로 가는데, 이제
잘못 풀리면 이게 그 도박꾼이나 깡패나 사채업자나 이 식상 많이 또 상간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식신인지 상간지를 또 봐줘야겠죠. 상간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기꾼이나 불법이나 탈법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쉽고, 관성의 제압을 안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이 법과 질서와 이런 사회적인 툴이나 규칙을 거부하겠다. 그런데 이 상관까지 했다. 그러면 내 멋대로 가겠다. 근데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좀 지 멋대로는 좀 안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재성을 바로 만나면 어떤 재물, 현금을 바로 탈취하거나 뺏거나 이런 상업 유통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성이 없어버린다. 그러면 도덕적인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윤리 도덕성을 배제를 하고 이런 식상 생활을 일을 한다든지 재성을 다루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인성이랑 관성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 법과 질서, 룰, 규칙을 신경을 안 쓰고 인성까지 없다. 그러면 도덕성이나 인간성이나 윤리나 도덕 이런 거를 다 배제를 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비견이랑 식신이랑 재성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계산 능력이나 이게 계산기잖아요. 그리고 가치 분석 능력 이런 게 뛰어나는 거고,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표현하는 능력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잘 성공을 해요. 그리고 상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그 돈에 관련해 가지고는 잘 이제 성공 발전이 따르는데, 이런 인간성이랑 이런 사회적 규칙이나 도덕성을 허물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좀 정이 없고 좀 따뜻하지 않은 사람, 지잘나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인성이 식상을 극화하는 현상을 이제 또 할 건데, 그거가 이제 많이 중요하죠. 인성이 이렇게만 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만, 그러니까 식상이랑 재성이 없고 관성이랑 인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이 사회적인 법과 질서, 규칙 등을 따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관성이 이 식신이랑 재성이 없고 관성만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이거 거기다가 인성이란 또 지나친 도덕성이랑 윤리를 따지고, 인간이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윗사람 아랫사람 막 이런 거 따지고, 이 꼰대 기질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이 관성 인성만 강한 사람들은 이런 아재 느낌, 옛날 사람, 조선시대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지나치게 사람을 해하고 자기만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인성, 도덕, 남을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법 질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이 식상 재성이 발달되는 사람보다는 이 관성 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감이나 도덕성 이런 거는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일간 본인을 자꾸 이 도덕성으로 공부적인 거를 제어를 받고 있는 형태고, 관성이라는 그런 신호등이랑 그 관성이 폴리스라고 했잖아요. 신호등이랑 폴리서, 법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이 식상 내 멋대로 내가 표현하겠다는 안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식상이라는 건 내가 표현하고 혓바닥을 터는 형태니까 어떤 예능감이나 재미나 재치나 센스나 이런 걸로 가는데, 이게 없다로 가버리는 거고, 관성이라는 건 고지식하다로 가는 거예요. 틀 규칙을 따지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 관성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관성이 많아도 장단점, 인성이 많아도 장단점, 식상이 많아도 장단점, 식상이 없어도 장단점, 재성이 많아도 있어도 장단점. 그러니까 다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다 나쁘다를 빼면 그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를 자꾸 이제 신경을 쓴 거죠. 근데 이제 대운에서 어떤 걸 밀어주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것까지 하려면은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그건 중급이나 고급반 가서 할게요. 그거는 대운에서 뭐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오늘 배운 개념도 지지가 75%, 천간이 25%,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서 풀어 나가시면 돼요. 이 정관이랑 그 인성이 있다는 거는 그 내가 뭔가의 그런 생각이나 나의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탄생하기보다는 계속 이 주입을 받고 컨트롤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편인이랑 관성은 수동적이고 FM 스타일, 그리고 여기 식신이랑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고 표출하면서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하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완전 자유분방함으로 가는 거죠. 자유로운 영어. 이렇게 이 일간이 이제 인성한테 자꾸 이 생을 많이 받는다는 건 공부를 한다, 뭔가를 습득을 하려고 한다, 집어 넣으려고 한다, 이런 거고, 이 관성한테 그걸 받는다는 거는 제어를 받으려고 한다, 어딘가에 조직에 소속돼 있다, 어떤 틀이나 그런 규칙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식상이 발산되는 건 계속 떠들고 움직이려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재성이라는 거는 뭔가에 내가 이 공간이나 영역이나 이런 거를 자꾸 다루고 관리하고 컨트롤 하려고 한다. 물질적인 거를 이렇게 어떤 거에 극을 받고 있는지, 어떤 거를 생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생극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주도력이 약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 혀를 털고 손발을 쓰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은 아랫사람, 직원 이런 거를 많이 다루고 컨트롤하는 것도 좀 힘든 형태로 가죠. 합 좋은 거 아닌가, 초짜라서 몰라서. 합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합은 이게 서로 이게 친하다, 붙으다, 연결돼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신자진 같은 경우는 금이 이 자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 따라가는 이 십성, 이게 식성인지 아니 식상인지 재성인지 인성인지 비겁인지 관성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비겁이 강하면 내가 이 재성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커요. 물질적인 야망. 그래서 여성도 남성도 이 재물적인, 현금적인,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커져요. 또는 내가 이 식상으로 계속 말하고 떠들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아는 걸 계속 뿜어져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돼요. 잘난 척한다,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마찰이나 구설수가 많이 따를 수 있는 게, 내가 말을 계속 많이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람 말을 안 듣고 계속 내가 말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을 듣기도 하고 표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성이라는 건 들으려고 한다는 건 듣는다거든요. 이 식상은 말을 하려고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성이 있어서 듣기도 하고 식상이 좀 있어서 말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식상만 계속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많다는 건 이 식상을 강하게 생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겁은 이 식상을 생을 하든지 재성을 극을 하려고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의 방향은 식상을 생한다, 재성을 극한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비견의 재성은 충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파괴다. 파괴가 되는 거죠. 충한다는 거는 깨트린다는 건데, 비견 겁재 와서 때리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 파괴다는 거죠. 파괴다. 깨트린다. 재성을 깨트린다. 그러면은 내 활동 무대, 그런 매장이나 그런 내 영역 활동 공간 이런 것들이, 또는 내 남자 같은 경우 여자 또는 내 재물, 돈 이런 것들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내 재물, 돈이라는 거는 내 자동차나 내 현금이나 내 매장이 됐건 내 활동 무대, 시장성이 됐던 이런 것들이 작살이 난다. 그게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비견 겁재라는 거는 내 형제, 친구, 동료, 다른 경쟁자가 되니까 걔네들이 내 재성을 깨트린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견이 많다는 거는 내 육체적인 능력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주체성, 뚝심, 지구력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관성이나 인성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진짜 지멋대로 가버리는 거고요. 인성이나 관성의 제어를 받으면 인성적인 현상은 무조건 발생해요. 도덕적인 걸 생각한다, 인간적인 걸 생각한다, 윤리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관성까지 있으면 비겁이 강해도
사회적인 그런 법과 질서, 규칙, 틀을 생각하면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섭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비견의 역할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을 자꾸 파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 같은 경우도 이 재성을 계속 파괴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겁이 너무 많으면 재성, 돈, 현금이 이제 자꾸 깨지고 안 모이고 소모되고 때로는 사기 뒤통수를 만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 이 재성을 여자로 쓰기 때문에, 여성으로 쓰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 불안, 배우자를 강하게 극을 한다. 그러면은 파괴시킨다. 때로는 이게 다듬으려고 하잖아요. 다듬으려고 하는데 이 비겁이 적당히 좀 약할 때는 그 여성을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세버리면은 이게 극을 한다는 거는 이게 파괴를 한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중업이. 그래서 이 비건 겁재가 너무 많은데 인성이랑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재성을 파괴시킨다. 즉 폭력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폭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성 안정이 안 된다. 내가 꼭 그렇지 않아도 이 비견 겁재, 그런 주변에 그 남자 사람들이 이 재성을 파괴시킨다. 나의 재성을 파괴시킨다. 넘본다, 뜯어간다, 뺏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혼 수가 강해지는 형태가 이 사주내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혼 수가 강한 사람들이. 남녀 모두 이 비건이 강하면 이성우는 무조건 안 좋다로 가는 거예요. 안 좋다. 이성 관련해서는 안 좋다. 이 재성을 너무 파괴를 해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 이게 깨지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 관성 논리를 할 때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겁이 많으면 육체적인 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강하다. 그러면은 내 에너지가 계속 뿜어져 나온다. 그런 거 이게 성욕으로 가는 거예요. 성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 운동,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남녀 모두가 이 성욕이 좀 강하다로 가는 거예요. 성욕이 강하다. 왜냐면은 통아저씨가 어떤 그런 쪽이 강하지는 않겠죠. 마동석씨가 훨씬 더 세겠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건 겁재가 많아는 건 내가 계속 이 재성을 정복하고 가지고 내가 다루는 그런 여자가 좀 많이 두려고 하고 크게 모든 세상 여자나 내 환경에 있는 여자, 우리나라 지국에 있는 모든 여자, 우리나라 국가나 다른 국가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이렇게 그런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도 난 체력이 남아 돈다. 그러니까 체력이 남아 돈다는 거는 그런 성적으로도 강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분야, 스포츠 분야, 이 몸을 쓰는 그런 쪽 분야 분들이 이게 강하다, 성욕이 강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바람기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기로 이어지더라. 강하니까 계속 풀어야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집안에서 안 풀어지고 한 여자한테 풀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걸 결국은 이걸 계속 해소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계속 해소 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그 성적인 능력이 강하니까 밤이가 되는 거죠. 밤이. 낮이, 밤이. 낮에도 강하고 밤에도 강한 게 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람들이 낮이, 밤이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욕 관련해가지고는 이 비견 겁재로만 얘기가 안 되고요. 저기 현진님 보니까 성욕 관련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성욕 관련해서 이 신자진이 있다든지 신자진이 있다든지 그런 도화나 목욕살이나 홍염이나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게 또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 발생은 돼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고, 이제 그 나머지 뭐 기타 신설이나 이거는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잘 참고를 해야 돼요. 글자의 속성, 이거를 십성,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아까 항상 50%를 참고를 한다는 거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50%만 그걸 한다. 그러니까
이 비겁이 많은데 인성이랑 도덕성, 윤리적인 거랑 이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나 이런 관심, 이런 것까지 없어버린다. 그러면은 더욱더 이 여자를 자유롭게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때로는 이 도덕성도 없는 남자고 이 관성도 없으면 사회적인 법과 질서도 무시해버리니까 여자를 아주 그냥 자기 그 소유물, 재성이 원래 소유물이거든요. 내 그 제품, 내 소유물, 내 물질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루듯이 여자를 다루는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비겁이 많은데 인성도 없고 관성도 없다, 그러면은 좀 쓰레기로 분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성욕이 많다는 건 그게 풀리지 않으면 바람기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성욕이 강한 사람은 같이 강한 사람을 만나서 가치를 해소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죠. 비견 3개부터 많다. 2개여도 이제 12혼성을 배우시면은 달라져요. 12혼성을 좀 알아야 돼요. 12혼성은 이제 나중에 중급반 봐서 알아야 되는데, 가보 여성분들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가 비겁이랑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겁이 있는데 이 상관이다 그러면은 내가 털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혓바닥을 털겠다, 내 생각과 마음을 표출을 하겠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보일주들이 이 비겁, 이 생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 식상을 생을 하는 개념. 그래서 이 가보일주들이 그 어떤 그런 예능감이나 이런 말빨이나 표현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가보일주들이. 시크릿 가든님, 그 남자 성욕이 왕일 것 같아요. 비견이 4개인데 수가 4개인 남자, 생마라고 보면 되죠. 그 정도면은 생마. 그분은 그쪽으로 타고났다, 그쪽으로 직업을 해야 될 정도다. 그래서 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한다, 잘한다로도 볼 수 있어요. 잘한다. 근데 이게 이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잘한다고 하려면은 어떤 그 홍염살이나 이 식상이 있다든지 도화살이 있다든지 어떤 신자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강하다, 잘한다로 둘 다 볼 수 있죠. 강하다. 밤에 강하다만 보는 거는 이 비겁이 많을 때고요. 잘한다까지 하려면은 이 식상이 있어야 되고 강하기도 하고 잘하다, 요거지.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들이,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한테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봉꾼 지설이를 하겠죠. 받아두는 이 재성들이 있으니까.